안녕하세요. 링키드를 위한 비즈니스 대시보드 제작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팀 링커즈의 발표를 맡은 정다은입니다. 네, 우선 프로젝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저희 팀은 기업과 컨택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요. 따라서 저희 팀의 발표는 팀 소개와 링키드 서비스에 대해 소개를 하고, 그리고 링키드 측이 겪은 어려움에 대해 소개를 하고, 마지막으로 대시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팀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19기 시각과 총 4명으로 팀장 정소영과 팀원 윤하연, 이세연, 그리고 저 정다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팀의 이름은 뒤이어 설명드리겠지만 구독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는 링키드의 뜻에 맞게 우리를 잇다라는 뜻의 링크어즈와 보아즈의 즈를 따서 링커즈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기업과 연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다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구성되었는데요. 그에 맞게 프로젝트 초반에는 마케팅적 지식을 쌓기 위한 공부를 하였고 추가로 태블로도 심화하였습니다. 이후에는 기업과 선택하기 위한 레퍼런스 대시보드를 제작하였고 이를 토대로 저희 팀의 역량을 소개하는 협업 제안서를 작성하여 기업의 선택을 시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운이 좋게도 링키드 측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저희 팀은 링키드 측과 수차례 대면 미팅과 Q&A를 통해 링키드 서비스와 데이터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긴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 대시보드를 제작하기에 앞서 링키드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발표를 들으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저희가 링키드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링키드는 구독 생활을 위한 공동 구독 플랫폼 서비스인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넷플릭스에서 네이버 플러스까지 구독 공유가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링키드에서 함께 구독할 수 있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화면에 있는 QR코드에 접속하시면 링키드를 직접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찍어서 구경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링키드 사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링키드에서는 함께 구독 공유를 하는 하나의 모임을 파티라고 부릅니다. 그런 파티를 주도하는 파티장과 파티를 함께할 파티원이 필요한데요. 따라서 사용자는 파티장 또는 파티원의 입장을 선택하여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파티장이 되어 파티를 생성한다면 원하는 파티원 수와 파티 시작일 그리고 파티 기간을 골라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4인 12개월 8월 1일의 시작을 골라 파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린 파티에는 파티원이 들어오는 시기 또한 상이하므로 저희는 복잡한 날짜가 얽힌 데이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 파티가 중도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중도 종료에 대한 절차와 그리고 가입 시기에 따라 상이한 요금이 존재하므로 저희는 복잡한 내부 절차에 따른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링키드에 쌓이는 데이터들 중 저희는 총 7가지 테이블을 제공받았는데요. 보이시는 목록과 같습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 유저 정보와 파티 정보, 파티 멤버, 결제 정보 테이블을 이용하였고 추가로 결제 정보 설명 데이터와 서비스 이름 데이터, 그리고 서비스 이용권 이름 데이터를 테이블 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조인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링키드 측이 겪은 어려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링키드 측은 파워비아이를 통하여 데이터를 단순하게만 파악하고 있었고 누적된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의미 있는 KPI를 발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특정 시점에 대한 디테일한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누적된 데이터를 통해 의미 있는 계산값을 노출하고 유용한 KPI 지표를 선정하며 특정 기간에 대한 디테일한 확인이 가능한 대시보드를 제작하고자 했습니다. 저희 대시보드는 링키드 측이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는데요. 해당 대시보드를 통해 회원과 파티의 현황을 파악하고 고객 및 위험을 관리하며 데이터를 통한 시사점 도출이 가능하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제작한 저희의 대시보드를 세연님께서 이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대시보드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맡은 같은 팀의 이세연입니다. 그래서 대시보드 부분에서는 대시보드에 대한 소개를 할 거고 이게 태블로 상에서는 어떻게 구현이 되었는지 그리고 저희 대시보드가 갖는 기교과 개선점 위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는 총 9개의 대시보드를 제작을 하였는데요. 각각을 주제로 묶어보자면 지우 KPI, 고객 생애주기, 첫 전환 유저, 파티 분석, 회원 및 파티 상태, 그리고 매출 대시보드로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대시보드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이전에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링키드 측과 미팅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제공받은 시점에 비밀유지 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대시보드에 나오는 구체적인 수치는 영처리 또는 마스킹을 하였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서 발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요 KPI 대시보드입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운영상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KPI 4개를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하였는데요. 회원가입 유저수, 파티가입 유저수, 파티 개수, 그리고 매출이 그 KPI 대상입니다. 그래서 각 KPI마다 맞는 데이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회원가입 유저수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 데이트가 있고 파티 관련해서는 파티 시작의 데이트, 매출 관련해서는 매출 데이트가 있기 때문에 각 지표에 맞는 데이터를 설정을 해주고 그 날짜에 맞춰서 관심 있는 날짜 기준 선택을 해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저희는 연도부터 일별로까지 확인을 할 수 있게 했는데 만약에 월별로 선택을 한다면 해당 데이트에 해당하는 그 KPI들이 그 해당 월에 해당하는 KPI 지표를 보여주고 지난월 대비의 퍼센테이지도 함께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 증가를 했으면 파란색, 감소를 했으면 빨간색으로 나타내서 그 증감의 여부도 조금 더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를 구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 생애주기 대시보드입니다. 퍼널을 다음과 같은 단계로 정의를 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회원가입 유저입니다. 외부에서 링키드로 회원가입한 유저를 의미하고 두 번째는 파티 전환 유저인데요. 회원가입을 한 후에 파티에 첫 가입한 유저를 의미하고 마지막으로는 서비스 연장 유저, 즉 파티를 가입하고 동일 서비스에 2번 이상 가입한 유저를 대상으로 이제 퍼널을 구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유저에 맞는 대시보드를 이제 소개를 할 건데 먼저 회원가입 유저입니다. 보시면은 남성의 비율이 여성을 압도하고 있고 20, 30대가 1, 2, 3순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객들이 링키드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고객들이다 라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었고 두 번째로 이제 파티 전환 유저에 대한 대시보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파티 전환 유저를 아까와 같이 회원가입 후 파티 첫 가입한 유저라고 정의를 하였는데 이러한 유저들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은 계산 대표를 통해서 되어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멤버와 오너라고 있는데 아까 앞에서 설명했듯이 내가 파티를 가입할 때 파티장이냐 또는 파티원으로 가입할 거냐라는 그 포지션을 정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첫 파티를 가입을 할 때 내가 파티장으로 가입을 한 유저들만 보겠다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필터링을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티 전환 유저의 가입 카테고리, 가입 서비스, 그리고 유저들의 연령대와 성별을 나타내었고요. 다음으로는 서비스 연장 유저에 대한 비율입니다. 두 번째 이제 퍼널의 단계였던 이제 파티 전환 유저에 대비해서 연장 유저를 카테고리별과 서비스별로 나타내었고요. 각각 연장 유저를 구하는 공식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해당 유저들의 연령대와 성별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고요. 만약에 내가 특정 카테고리에 있는 서비스만을 위주로 보고 싶다 한다면은 카테고리별 연장 비율 막대 그래프에 있는 이제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면은 다음의 차트들이 맞게 이제 필터링이 되면서 시각화를 도와줍니다. 그다음에 첫 전환 유저 대시보드인데요. 첫 전환까지 걸리는 평균 일수, 최근 한 달의 파티 전환자 수 대비를 파티 전환자 수를 전달 대비의 퍼센테이지와 함께 보여주고 있고 가입에서 파티로 전환된 유저의 흐름도 시리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첫 전환 유저 수의 상위 5개 서비스의 전환 트렌드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전월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월별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면은 해당 월에 전환된 유저가 가입한 파티의 분포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에 대해서는 링키드 측에서 특별히 요청했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이게 어느 날에 전환을 했는지는 알 수 있어도 그 전환된 사람들이 언제 가입을 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없던 것이 링키드가 갖고 있던 고충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가입월 기준으로 해서 첫 전환월에 대한 이제 비율도 나타냈습니다. 위의 시계열은 내가 가입한 월 대비 가입한 월에서 전환되지 않은 유저들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2021년 11월에 첫 전환된 유저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저 서비스의 전환 트렌드에서도 디즈니 플러스의 서비스의 유저 수가 증가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니 21년 11월에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출시를 했는데요. 그것을 이제 저희 대시보드에서도 또 한 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달의 10월 대비해서는 디즈니 플러스의 파티가 생성되지 않았고 11월에 출시된 달을 확인을 하면은 디즈니 플러스의 파티가 생성될 뿐만 아니라 그 비율이 4분의 1을 넘는 25%가 넘는 이제 값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할 수 있었던 게 22년 말 12월부터 23년 1월까지 다시 한번 첫 전환 유저의 수가 증가를 하고 그 서비스를 살펴보면 그 대상이 케이크와 넷플릭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를 중심으로 서비스 유저 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이제 22년 말쯤에 넷플릭스에서 더글로리 시즌 1이 공개되었고 디즈니 플러스에서는 카지노 시즌 1이 공개가 되었죠. 그리고 모두 이제 연말에서 새해로 넘어갈 때 새해 다짐 중에 하나가 영어 공부가 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어떤 유저 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 다음은 파티 분석 대시보드입니다. 생성된 파티 기준으로 보여주는데요. 내가 원하는 월에 맞춰서 1인당 파티 개수와 생성된 파티 개수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유저 수 기준과 파티 수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 부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력에서는 생성된 파티 수를 일별로도 확인할 수 있어서 진한 세일수록 해당 일에 많은 파티가 생성되었다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또 유저별 가입한 파티 개수 등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을 하였고 그래서 카테고리별 유저 성별 분포, 생성된 파티 수 상위 5개 서비스 그리고 그 서비스들을 일별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활동 현황 파티 기준 대시보드인데요. 활동의 기간의 시작과 끝을 사용자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5월부터 7월 16일이라고 했는데 그 기간 안에 활동하고 있는 회원수, 활동하고 있는 파티 수, 그리고 서비스별로 활동하고 있는 유저들의 성별과 연령대를 확인할 수가 있고 카테고리별로 그 서비스의 파티 수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서비스별 평균 구독 기간을 나타내고 있고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비슷하게 가입월을 기준으로 파티 가입월을 나타내었는데요. 아까 첫 전환과 다른 점이 뭐냐면은 가입을 했을 때 한 유저가 여러 번의 파티를 가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중복을 포함한 게 이제 해당 차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회원 및 파티 상태 대시보드인데요. 회원 탈퇴 유저 수와 그 추이, 파티 탈퇴 유저 수와 그 추이를 시계로 나타내고 파티 상태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였을 때 막대 그래프로도 나타내었는데요. 보시면은 브로큰이 파티 해상 및 탈퇴라는 그 파티 상태인데 이를 유의 깊게 봐야 하는 부분이 링키드의 목적 중에 하나가 그 회원들을 유입을 시키고 그 유저들이 꾸준히 파티를 정상 종료를 하고 그의 연장 유저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원하는데 지금 보시면 파티 해산하고 탈퇴하는 것은 그 링키드의 목적에 맞지 않는 상태이잖아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주의 깊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파티별 상태를 브로큰으로 맞춰줬을 때 네이버 플러스가 25%를 1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각 파티별로 전체 대비 브로큰된 파티도 지금 네이버 플러스가 37%로 1순위인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네이버 플러스의 브로큰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오른쪽에 보시면은 네이버 플러스의 멤버십을 구독을 했을 때 가질 수 있는 혜택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두 번째 디지털 컨텐츠가 있죠. 여기 이제 티빙이랑 시리즈나 바이브 같은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한 달 단위로 무료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오른쪽 링키드 앱에 들어가서 네이버 플러스에 대한 파티원의 입장으로 가입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저런 해당 문구가 뜹니다.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멤버십 혜택은 파티장에게만 적용이 되고 파티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뜹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대시보드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파티 전환 유저의 가입 서비스를 파티장 그리고 파티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파티장은 네이버 플러스로 가입하는 비율이 16.05%입니다. 대신 파티원의 같은 경우에는 그 4분의 1에 못 미치는 4.67%만이 네이버 플러스에 가입을 하고 있죠. 즉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멤버십 혜택을 받기 위해 파티장으로 첫 파티를 생성한 비율이 파티원으로 가입한 비율보다 높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출 대시보드입니다. 월별 매출 흐름과 매출 상위 5개 서비스의 매출 트렌드를 시계로 나타내었고 내가 선택하는 월에 맞춰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성별 매출 기준 그리고 연령대별 매출 순위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링키드 측에서 요청했던 것들 중 하나를 또 표현을 했는데 링키드가 지불을 하는 금액 그리고 적립받는 금액에 대한 세부 항목을 나타내기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게도 시각화를 보상을 하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9개의 대시보드가 있고 그것이 태블로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는 영상으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KPI 대시보드입니다. 각 지표에 맞는 데이터로 보고 싶은 날짜를 선택해줍니다. 이때 특정 단위로 보고 싶다면 우측 상단의 날짜 기준을 선택해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월 단위로 변경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 생애 주기 대시보드에서 회원가입 유저에 대한 대시보드입니다. 회원가입 유저들의 성별, 연령대를 확인할 수 있고 교차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티 전환 유저에 대한 대시보드입니다. 전환율은 25.8%이고 첫 전환 시 파티장으로 또는 파티원으로 파티를 가입했는지를 구분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유저들이 카테고리 및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주고 서비스별 연령대와 성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연장 유저에 대한 대시보드입니다. 연장률은 약 40%이고 파티 전환 유저들 대비
각 카테고리 및 서비스별 면적된 유저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정 카테고리만을 확인하고 싶다면 이렇게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다음의 차트들이 맞춰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첫 전환 대시보드입니다. 첫 전환까지 걸리는 평균 일수와 이 유저들의 흐름을 아래 시계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 한 달의 파티 전환자 수를 전달 대비의 퍼센트와 함께 볼 수 있고 이들이 가입한 서비스 중 상위 5개의 전환 트렌드도 시계열로 볼 수 있습니다. 설정은 연도월별로 전환 유저가 가입한 파티의 비율도 확인할 수 있고 가입한 월을 기준으로 섭파티에 가입한 월의 비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의 시계열은 해당할 가입자도 전환되지 않은 비율을 나타냅니다. 생성된 파티를 기준으로 한 파티 분석 대시보드에서는 파티 가입월에 맞춰 아래 차트들이 변경됩니다. 1인당 파티 수와 생성된 파티 수를 확인할 수 있고 유저 수와 파티 수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 분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파티 수는 오른쪽의 달력으로 1별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별 유저 성별 분포, 생성된 파티 수 상위 5개 서비스와 해당 서비스들을 1별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활동 현황 파티 기준 대시보드에서는 설정한 활동 기간에 맞춰 활동 회원 수, 활동 파티 수와 서비스별 성별과 연령대별 활동 중인 서비스별 파티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전체 기간에서 서비스별 활동 구독 기간과 회원 가입월 기준 파티에 가입한 분포를 보여줍니다. 회원 및 파티 상태 대시보드에서는 회원 탈퇴 유저 수와 교추위, 파티 탈퇴 유저 수와 교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티 상태에 따른 파티 수의 비율과 해당 상태에 맞는 파티별 상태, 그리고 각 서비스의 파티별 브로큰된 비중을 보여줍니다. 매출 대시보드에서는 월별 매출 흐름과 매출 상위 5개 서비스의 매출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우측 상단의 매출 데이터에 맞춰 서비스의 성별의 매출 비중과 연령대별 매출 수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링키드가 지불하는 금액과 적립받는 금액의 세부 항목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영상까지 마무리가 됐고 대시보드를 통한 기대 효과와 개선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기대 효과로는 보다 실무적으로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그 흐름을 추적을 할 수가 있고 누적된 데이터를 연월 분기 기준으로 보는 것에서 나아가서 사용자가 특정 기간을 필터로 걸어서 액티브하게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 주요한 KPI들을 발굴 및 개선하여서 향후 링키드 활동 방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쓸 수가 있고 또 파워 BI를 통해서 마켓 차트, 파이 차트 등의 단순한 차트 시각화만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이전보다 다양한 시각화 방법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개선해야 하는 부분들도 이제 있는데 우선 실시간 데이터로 저희가 연동이 가능했지만 데이터 크기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제 7월중의 날짜에서 그 링키드가 시작된 날부터 7월중의 날짜까지의 데이터만을 추출하여서 대시보드를 제작을 하였고 또 제공받은 데이터들 외에 추가적인 데이터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받지는 못해서 더 자세한 데이터 분석이 어려웠습니다. 또 저희가 받은 데이터들 중에서도 활용하지 못한 데이터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데이터들을 더 활용해서 새로운 대시보드 인사이트 등을 제작 및 발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학교 문자를 받았을 때의 메일과 이제 저번에 이제 기업으로부터 받은 출입증인데 그 기간을 계산을 해보니까 약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많이 활동을 그래도 다들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분은 반년이고 그 전에 반년은 베이스 등등 여러 프로젝트들이 있었고 그런 이제 경험들을 통해서 오늘날 어드브 발표도 잘 마무리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